2023년 6월에 각계부가 출시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덕분에 각계부 2.0 버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쉽고 직관적인 기존 각계부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구성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먼저 하단에 설정 시트가 보일 거예요. 이 시트는 말 그대로 가계부 사용을 위해 기본 설정을 하는 시트입니다. 여기서는 연도와 가계부 시작일을 지정하고 카테고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시작일은 기본 1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시작일을 월급날로 바꾸고 싶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숫자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계부 시작일이 5일이다. 그러면 1월 가계부는 1월 5일에서 2월 4일, 2월 가계부는 2월 5일에서 3월 4일로 세팅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작일을 20일로 지정한다면 1월 가계부는 1월 20일에서 2월 19일까지로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수입 저축의 소분류, 지출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수단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이 표 안에서 자유롭게 항목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입력을 다 하셨다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진행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설정했던 연도와 시작일 항목이 1월부터 12월 그리고 연간 시트까지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 시간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3분에서 5분 이내라고 생각해주세요. 설정을 끝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각계부 2.0 버전의 가장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고정내역 불러오기를 같이 작성해 볼게요. 여기서는 매달 반복되는 수입, 저축, 지출을 날짜부터 금액까지 한 번만 세팅을 해두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번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버튼 한 번으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대분류, 소분류 결제 수단은 설정 시트랑 연동되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날짜랑 금액은 해당되는 내용에 맞춰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작성하고 있는 가계부예요. 저는 월급부터 지출, 저축 해당되는 금액을 다 미리 세팅을 해뒀는데 월급을 보시면은 금액 칸이 빈칸이죠. 저는 월급이 매달 좀 다르기 때문에 금액 칸을 빈칸으로 둔 거고 만약에 이제 항목 중에 금액은 일정한데 매달 그 날짜가 다르다 하면은 날짜 칸을 빈칸으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여기서는 내가 불러오고 싶은 항목만 채워주시면 돼요. 이 밑에 보시면 수식복구가 있죠. 이 수식복구는 이 대분류, 소분류 간의 연동성에 오류가 있을 때 사용해주시면 돼요. 간혹 잘라내기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잘못 클릭해서 이 연동성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버튼을 누르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제 월간 시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간 시트는 한 달 동안의 수입, 지출, 저축 내역 입력과 한 달 결산을 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뭐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기록해야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예산. 내가 목표하는 수입, 저축, 지출액을 적는 칸입니다. 두 번째, 데일리 내역. 이거는 말 그대로 한 달간 내역을 입력하는 칸이에요. 그 외에는 다 자동이기 때문에 따로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덤은 바로 체크리스트인데요. 그 달에 잊지 말아야 할 이벤트를 적어둘 수 있도록 여기 체크리스트 칸을 만들어뒀으니 자유롭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예산 세우기를 같이 해볼게요. 지출 통제가 잘 안되는 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지출 관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에 수입과 저축의 목표 금액을 적을 수 있고 항목별 지출 예산도 세워볼 수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 위에서 지출 총 예산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지출을 기입할 때마다 이번 달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잔여 예산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는 게 은근히 번거롭거든요. 보통은 이전 달 예산을 참고해서 약간의 수정만 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이번에 전월예산 불러오기 기능을 넣었습니다. 전월예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지난달 예산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면서 이렇게 채워져요. 이것도 정말 편하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1월 시트로 넘어와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예산을 입력했으면 이제 한 달간의 내역을 입력하면 되겠죠? 현재 입력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 화면인 거고, 이제 데일리 내역 칸의 수입, 지출, 저축 내용을 쭉 작성하면 한 달간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나만의 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저는 고정 내역을 먼저 불러오고 그 밑에 변동 내역을 작성하는 편인데요. 고정 내역은 아까 고정 내역 시트에서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고정 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이에요. 그럼 고정 내역 시트에서 작성했던 내역들이 날짜부터 결제 수단까지 알아서 채워져요. 1월이니까 1월에 맞춰 날짜가 입력된 거고요. 다른 달에는 그 월에 맞춰 날짜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2월 가계부에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여기서 고정 내역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에 맞춰 날짜가 자동으로 기입이 됐습니다. 날짜가 뒤죽박죽이어서 조금 보기 불편하다 하시면은 날짜 정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날짜 정렬을 눌러주시면 날짜가 순서대로 맞게 다시 정렬이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아래 변동 내역을 기입해 볼 건데요. 대분류, 소분류, 결제 수단은 설정 세트 세팅 항목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데일리 내역은 입력과 동시에 그 위에 있는 표와 차트 달력들이 채워져요. 실시간으로 예산 대비 얼만큼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번 달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 또 전달과 대비해서 얼만큼 썼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내역을 쭉 입력을 하면 한 달간 총 결산표, 수입 지출 달력, 수입 차트, 지출 차트, 일별 지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저축률은 얼마였는지 점검하고 옆에 있는 달력에서 무지출 대위와 일별 지출, 수입, 주차별 누적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금액과 비중까지 확인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출 차트도 마찬가지로 막대 차트를 선택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가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해당 내용만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필터링 기능을 사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 지우고 여가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가비 항목만 따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선택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계부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자동화 치트키 버튼인데요. 고정 내역 불러오기, 날짜 정렬, 전달 예산 불러오기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 수식 복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수식 복구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가계부에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수식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실수로 수식을 건드릴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 수식 복구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저도 시중에 판매되는 가계부를 써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많이 써보기도 했는데 수식을 건드릴까봐 편하게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이 버튼은 연동성에 오류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게 있죠. 이게 대분류랑 소분류 간의 연동성이 안 맞아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건데 이 소모품은 고정비가 아니라 생필품 비의 소분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성에 오류가 있을 때에도 수식 복구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정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다시 세팅이 되고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
실수로 잘라내기 기능을 사용하거나 특정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종종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문제들도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으니 문제가 있을 때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정말 좋아해 주셔가지고 처음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계부 자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월간 시트를 쭉 작성하면 이렇게 1년치 결산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연간 총 수입, 저축, 지출과 그 밑에 월간 흐름도를 통해서 수입, 저축, 지출, 저축률의 월간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입별, 지출별, 결제수단별로 금액과 비중을 확인할 수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쓰고 모으는 사람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항목 간 비교도 할 수 있도록 밑에 세부표를 넣어놨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항목별 금액부터 평균, 연간 합계를 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 항목을 다 볼 수 있고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소분류는 안 보이고 대분류만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소분류를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 보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벌써 이렇게 작성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요. 매해 이렇게 저만의 보고서를 갖고 비교해보는 게 나름 재미도 있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재미를 찾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총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가계부를 쓰는 건 궁극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에는 자산 관리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얼마 있는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차트를 넣었어요. 자산은 크게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현금자산, 부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자산권별로 소분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입력할 칸이 부족하다면 여기 행 우클릭을 하시고 행을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매달 해당 항목별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합계와 순자산, 전달 대비 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매달 말일쯤에 자산관리 시트를 작성을 하면서 자산의 추이를 파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작성을 하면 항목별 증감 추이와 순자산 차트, 항목별 비율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작성했던 24년도 자산관리 시트입니다. 제가 특히 잘 사용했던 건 이 항목별 비중 변화 차트예요. 딱 봐도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사실 평소에는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작년 1월에 자산을 정리해보니까 현금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당시 제 자산의 50% 정도가 현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현금 비중을 줄이고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걸 목표로 했고 매달 이 시트를 작성하면서 꾸준히 트래킹을 해오면서 현재 현금 비중을 5%까지 낮춘 상태예요. 제가 만약 단순히 이런 툴 없이 현금이 많네? 현금 비중을 줄여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실천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객관적이고 가시성 있는 차트와 수치들이 있어서 목표를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트 투자별 비중 시트가 있어요. 자산관리 시트의 투자자산 항목과 연동돼서 각 소분류의 비율 변화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제 투자자산을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투자별 비중 시트로 넘어가면 이렇게 항목별 비율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이 항목의 연동성에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의 항목수 추가를 한 뒤에는 꼭 수식복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도 수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로 수식을 건드렸다거나 실수로 수식을 지웠을 때 이 복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평소에 작성하면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법 시트와 노션 사용 설명서를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발송해드리는 문의 채널로 문의 남겨주세요.